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종윤입니다. 최근 중국 관련된 컨텐츠,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게 그 투자 세력과 맞물려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을 경계하자.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유의주시하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배워라. 중국을 따라해라. 저희가 이 워딩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자만하지 말자.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영원히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 따위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그들이 굴기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를 그런 형태를 배우려고 배울 수가 없어요. 중국식의 성장을 배우려면 정치, 사회 구조 자체를 중국 형태로 바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업을 장려하는 그런 시스템도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성장은 배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태동한 배터리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이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태동을 했다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수성과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생기는 기현상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인구가 많아요. 내수시장으로도 글로벌화를 추진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아주 독특한 시장입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이 시장의 성장이 부럽다 그래서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차이나 스탠다드예요. 중국 내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국산차가 많은 분들이 우습게 보시는데 1967년도에 현대자동차가 발족하고 1973년도에 포니가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 포니가 첫 수출 자동차였습니다. 에콰도르, 바레인에 수출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해외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의 오토모티브 규정 그리고 또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수출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부터 시작한 기업이 현대입니다. 우리나라 국산차는 그랬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자체 기술로 MPI 엔진까지 개발을 해냅니다. 67년도에 태동한 기업이 91년도에 자체 기술로 당시의 최첨단 엔진이었던 MPI 엔진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기술 발전에 있어서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미쓰비시 구보 회장이 우리 기술 꼬봉인 현대 엔진 만든다더니 마북리에 한번 가볼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열 센서 400개가 꽂혀 있으면서 곧 출시 직전에 거의 완성화된 MPI 엔진. 미쓰비시에도 MPI 만든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리온, 시리우스 엔진 반값 주고 줄게. 이거 폐기해. 현대가 미쳤습니까? 다 만들어놨는데. 당시 정주영 회장님이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에서 도태된다. 자체 기술로 국산을 하려면 엔진부터 개발해야 된다. 자동차 산업은 핵심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협력사들의 협력을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잡아야 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2010년까지도 아마 흑인 빈민가에서나 쓰는 그리고 또 히스패닉 아시아계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싸구려차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은 딜러 판매제입니다. 딜러가 차를 계약해서 삽니다. 그리고 워런티든 또 차량의 마진이든 다 결정을 해요. 잘 팔리는 차는 그래서 P라는 게 붙어요. 안 팔리면은 막 엄청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1+1 한 적이 있는데 현대가 한 게 아니라 딜러사에서 차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야 이렇게라도 재고 물량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부담된다. 현금 안 돈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던 현대차가 인정을 받은 게 2015년쯤부터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SUV들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텔루라이드, 기아,
예, 본격적으로 야, 이 정도면 일본 차와 손색이 없다. 오히려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이 넘어가고 2021년도에 아이오닉 5 나오고요. EV6 나왔습니다. 세계 올해차, 유럽 올해차 나오고, 그리고 EV6 GT 나오고, 아이오닉 6 나오고, 품질이 몰라볼 정도로 높아졌어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그리고 전사의 미래를 아예 걸어버렸어요. 올인한 거죠. 이 전기차는요, 전기전자 제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차가 전자장비를 통해서 아주 세밀한 제어로 품질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전기전자 제어가 핵심이 되는 전기차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그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덩달아서 내연차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토요타의 순이익을 현대기아가 1분기 앞지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산차가 처음 출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방하고, 그리고 나서 50년이 넘는 동안 절치부심해서 겨우겨우 인정받아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수입차를 2000년부터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는 국산차를 제 개인 소유로 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독일차에 비해서 저는 벤츠, BMW, 포르쉐에 열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 거고, 업무용으로 저렴하게 사는 차 외에는 국산차를 내 개인용으로 살 일은 없다. 성능적인, 기술적인 특이점에서도 딸리지만 안전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히도 오래가던 편견이 20년 만인 2020년, 2021년에 깨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는 국산차 제네시스를 구입하고 개인용으로 국산 전기차 1호를 보지도 않고 구입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용해 보니까 와, 이게 국산차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는데, 예전에 국산차가 아닌데 처음 출발 전기차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전기차에 올인을 하는 국산차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고, 우리가 한번 세계 시장에서 그래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편견이 20년 만에 깨진 거예요. 20년 전에도 현대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거의 모든 나라의 안전 규정을 다 준수하고, 비록 뭐 쿠킹 호일이다, 뭐 피시테일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차를 생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편견을 깨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 차요? 1980년도에 폭스바겐이 진출할 때 유럽, 미국 제조사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시장이었어요. 왜? 야, 중국 시장 들어가서 뭐하게? 거기서 차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거기 경제력이 굉장히 낮은데. 폭스바겐은 은행이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관련해서 생산 기지가 다 설립이 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구매력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구매력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도 관을 잡고 있으면 플랫 시장에서 우리가 정부의 등을 업고 지원만 받을 수 있어도 믿지는 장사는 아닐 거다. 그래서 도로 깔아주고 기술 이전해주고 대신 관공서에 우리 차 깔아줘야 돼. 이래서 들어갔어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국민차 최고의 브랜드로, 아우디 아직도 내연차에서는 벤츠 이상가는 최고급 차라고 중국 사람들은 지켜세웁니다. 자, 중국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는 완전 변방이었고, 그들이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1990년도인데 내연차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은커녕 중국 사람들도 중국차를 믿질 않아요. 그러다가 전기차 드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2010년도쯤에서 전기차에 관심이 슬슬 시작되게 돼요. 닛산 리프가 테슬라 모델 S보다 양산 모델로, 대량 모델로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미쓰비시에서 이상하게 생긴 아이미브, 네, 이게 또 먼저 나온 최초 양산차이긴 한데 대량 양산으로 닛산 리프가 나왔는데 실패했어요.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2012년도에 테슬라 모델 S가 나오니까 중국에서 그래, 우리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칭 제어, 그리고 배터리 BMS 관련된 전자 제어가 핵심인데, 이거 많잖아, 우리. 이거 한번 굴기로 해서 시작해보자 해서 테슬라 모델 S가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활발하게 전기차 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죠. 중국에서는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안전 규정을 다 맞춰서 자동차를 판매한 지가 진짜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과 재산, 우리의 가족의 안전, 이걸 맡기는 게 자동차입니다. 국산차가 1967년에 발족해서 73년 1호차 모델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는데 50년이 넘게 걸렸고, 저 같은 일개 사용자도 이 편견을 깨는데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중국 차는 이제 전기차 시작한 지가 불과 10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전기차를 글로벌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대해서 판매하고 있지도 않아요. 일부 모델만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상위 몇 개 브랜드의 특수 모델들만 뭐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에 판매되거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가 한 68개, 7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중국 울타리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나 스탠다드가 얼마나 엄격한지, 얼마나 안전성에 있어서 치밀한지 우리는 정보가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수십 년간 판매가 됐던 현대 기아도 한때 저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타는 아주 허접한 차, 뭐 쿠킹 호일, 야 저거 목숨 걸고 타야 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아왔는데, 중국 차가 갑자기 실험실에서나 보았을 법한 기능들을 막 실어서 검증도 안 된 그런 장치들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국산차가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뇌절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피부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겪었던 국산차도 제가 편견 깨는데 20년 걸렸는데, 중국 차는 몇 년이나 신뢰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공평한 겁니까? 중국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과 또 오세아니아와 또 뭐 아프리카와 그 외 국가에서 20, 30년 동안 계속 운행하면서 축적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검증을 받아야죠. 그들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동차를 전 세계에 팔고, 현대 기아처럼 야 저거 뭐 차이나타운에서나 판매되고 빈민가에서나 저거 뭐 쿠킹 오일, 이런 조롱과 멸시를 상당 기간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뢰가 축적이 되면, 그래 이제는 믿을만 하겠는데? 어우, 세계 5회 차에 야 미래 전기차 시대에는 진짜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비로소 그런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전기차 굴기 시작한 지 10년 됐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방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그것도 상위 몇 개 브랜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의 한 90% 이상 되는 중국에 돌아다니는 그런 국적불명, 그리고 또 도대체 이게 안전규정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호박에 줄근 듯한 그러한 전기차들은 신뢰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언제부터 자동차가 전자제품처럼 새로운 신기술 나오면 일단 실어놓고 보고 필드 테스트 한 다음에 몇 명 죽어나가면 수정하려는 그러한 소비재가 됐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산차와 동일한 잣대를 여러분들이 중국차에만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차를 배우자, 중국차가 지금 난리다, 중국차가 국산차를 위협한다, 이런 어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국산차가 세계 5회차, 뭐 유럽 5회차, 그리고 심지어는 토요타 순이익을 1분기에 넘어섰어요. 현대기아가 합쳐서. 이것도 인정 안 합니다. 이것도 뭔가 허수가 있을 거야. 환율 때문이야.
일본도 똑같이 지금 엔화가 가치가 원화만큼이나 떨어져 있어요. 환율 효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 안 하면서 국산차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유럽 제조사, 미국 제조사, 일본 제조사에 비해 뒤처졌던 그 국산차에 허접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서인데 국산차가 중국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랐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야말로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먼저 인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차가 지금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중국차에는 어떤 기준을 들이대야 되겠습니까? 기준은 동일해야 돼요. 갑자기 중국차가 보도 듣도 못하게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럴싸한 기능이 딱 얹어졌는데 이걸 배워라? 반대로 말씀하셔야죠. 너희들이 지금 이제 몸에 기술이 막 있기 시작하니까 아주 그냥 방방 나는지 막 안 되던 돌려차게 되니까 막 네? 신나가지고 계속 몸 돌려가지고 돌려차기만 열심히 하고 있지. 실전에 한번 가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가서 안전성 이슈 한번 겪어봐. 그래가지고 리콜 한번 쳐맞아보고 그리고 전 세계 그 높은 벽, 그 오토모티브 IS 26162 그걸 기반으로 사람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 몇 번 맞아보면 이런 거 쏙 들어갈 거야. 니들이 아직 맛을 못 봤구나. 왜 다른 제조사들이나 다른 엔지니어들이 그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걸 못했을까? 왜 이런 거를 보수적이고 아주 답답하리만큼 기지부진하게 자동차에 적용할까? 그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충고를 해줘야 될까요? 좀 반대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차와 국산차의 기준을 똑같이만 적용해도 중국차는 앞으로 20년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니 중국차를 언제 봤다고, 중국차를 언제 경험해봤다고, 그 모터쇼에서 몇 번 보여지는 그 영상만으로 와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하고 배워야 될 건 그들이고요. 아직까지 배울 게 많습니다. 안전규정과 관련해서 제일 힘든 게 안전규정이고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검증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려면 뭐 성능, 제로백,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이런 것들은 쉽죠. 검증하는데 쉬운 얼마 시간 안 걸리는데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지루한 검증과 많은 비용과 수없는 보안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이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냥 뻔지르르하게 와 이런 거 우리가 했는데 니들은 못하지. 마치 1년 정도 태권도 배우고 돌려차기 잘 됐을 때 그냥 뭐 일만 생기면 무조건 몸부터 돌리면서 방방 뜨는 덜 성숙한 그런 경우처럼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국산차 발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K배터리 10년간은 이 특허 피해서 중국이 어떤 분은 원자재를 끊으면 아니 중국 내에서 이제 내수 성장에는 중국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외로 나와야 됩니다. 해외로 나와서 삼원계 배터리를 전략적으로 하는 순간 유사 특허 K배터리에 다 걸립니다. 걸면 걸려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눈치 봐야 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원자재를 안 줘요? 그럼 중국 내에서 계속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걸 걱정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K배터리의 임직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중국이 무서워가지고 곧 우리 취열될 것 같아서 우리도 불안합니다. 이런 소설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만나본 K배터리 임직원분들 중에서 중국과 비교하면 화내시는 분은 봤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안 된다고 막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중국을 경계하고 그리고 또 자만하면 안 돼요. 이건 맞습니다. 우리도 중국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커요. 내수만으로도 양적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보다는 효과, 자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더 앞세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못된 거잖아요. 이런 거 배우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뭉쳐야죠. 그죠? 자, 그래서 중국은 경계의 대상이다. 중국은 배워야 될 대상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